다음 그림은 이 그림도 5세 아이의 그림입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이런 그림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마주하면 낙서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이 단계는 미국의 미술교육학자 로엔펠드는 아동 미술 단계를 6단계로 설명하는데 이 그림은 1단계에 해당하는 난하기의 그림입니다. 난하기는 보통 2세에서 4세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5세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원령에 따라서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지연된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을 그렸냐고 물어보니 엄마라고 했습니다. 엄마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내는 이런 그림을 보입니다. 이런 아이는 에너지가 무척 큰 아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몸으로 표현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강하다는 뜻입니다. 성인으로 치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바를 위해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처럼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런 아이가 방임된 채로 자라거나 왜곡된 교육을 받게 될 경우에는 분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무작정 때린다거나 감정이 상할 정도로 몰아세울 경우 에너지가 분노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큰 아이는 이 에너지를 누르지 마시고 운동으로 그리고 신나는 움직임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해소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강한 아이들은 에너지가 약한 아이에 비해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약한 아이들은 어떤 사소한 환경, 외부 환경에도 이렇게 민감해지거나 안정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잘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쩔쩔매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에너지가 강한 아이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높은 문제 해결력으로 상황을 극복해 갑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표출하고 사람을 리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은 이 그림은 6세 아이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무엇에 관심이 많을까요? 보시면 이 아이는 수학적 사고를 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수학적 사고를 하는 아이들은 독창적인 사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유치원 시기에 심리적인 이상이나 인지 발달 이상 현상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남과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단체 생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타협하거나 배려하는 태도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요한은 굉장히 집중적 사고가 좋은 아이지만 그림에서 대상과의 관계에서 보면 사람의 모습에서 눈, 코, 입을 그려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어떤 신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아이에게 지나친 규칙과 원칙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아이의 독특하고 기발한 생각을 경청해주고 인정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그림은 7세 아이의 그림입니다. 이 아이의 그림은 코로나가 장기화로 인해서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인지 발달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미디어에 노출되고 미디어에 집착이 중독으로 이어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는 어젯밤에 내가 귀신을 만났고 내가 오늘 또 귀신과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이고 귀신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림을 그려보자 했더니 그 그림 속에는 온통 귀신, 총, 괴물, 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유튜브 신비 아파트의 이야기를 일상과 혼돈되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이런 미디어에 노출된 아이는 표현 방식과 일상의 문제 해결 방법을 미디어에서처럼 인식합니다. 부모의 부재로 부모나 친구를 미디어의 주인공으로 표현하고 나의 정체성을 미디어의 인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아이의 그림을 보면 이 아이는 집중력 사고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고 명확한 사고를 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강점을 가진 아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을 때, 일상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 부적응하거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린 아이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긴장이 되곤 합니다. 이런 기억력이 되게 좋은 아이는 사람들의 이름을 대면서 과거를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소풍을 갔을 때 선생님 뒤에 누가 서 있었고 소풍을 갔을 때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으며 친구들과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실에서도 2개 준다고 했는데 왜 하나만 줘? 내가 먼저 왔는데 하면서 친구들과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기억하는 능력은 과거의 기억만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이 두뇌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기억력이 좋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은 대화에서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배웠어? 이렇게 질문하기보다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는 쪽으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과 정보를 잘 기억하는 아이들이 그 재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기획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재능이 훨씬 빛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보완해 줄 점은 이 아이는 어떤 상상해서 그려보자 이런 것들에 상상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과 공상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작 동화를 많이 들려주거나 의성어, 어태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유형의 그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보석을 주셨습니다. 낙서처럼 보이는 한 장의 그림조차 아이들은 소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의견을 경청해주고 수용해주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존중해준다면 아이들의 보석은 더욱더 빛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빛나지 않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보석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